안녕하세요. 손재기의 월드 이슈 2026년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을 또 연장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늦게 트루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욕설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 미친 놈들아, 참 입에 올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면서 원래 또 연장을 했었죠. 앞서서도. 그게 미국 동부 시간으로 화요일 날 오후 8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수요일 오전 9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알라에게 찬양을, 이건 상당히 조롱성으로 보입니다. 자진 최후 통첩을 연장을 했습니다. 어제 앞서 저널 인터뷰에서도 그들이 계속 폐쇄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발전소, 다른 모든 시설을 잃게 될 거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나라를 유지한다고 해도 복구하는데 최소 20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었습니다. 기자가 언제 전쟁을 끝낼 거냐 그랬더니 곧 알려주겠다고만 대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기반 시설까지 때리면 민간인들이 고통받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들이 바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옥에 살고 있다. 얘기도 했고요. 여기 대해서 뭐 이란이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 의회 의장이 실제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자기 X에 영문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당신의 무모함이 미국의 모든 가정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거 지옥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네타냐후 명령을 따르겠다고 계속 고집하는 바람에 행동이 불에 튀게 될 거다.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유일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이 위험한 게임을 끝내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종전이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 외교장관이 급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지난 주말에 호르무즈를 강제 개방하는 결의안을 바레인이 이제 순회 의장국에서 마련을 했는데 그걸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표결을 안 됐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를 통해서 휴전을 촉구하자는 합의를 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고요. 특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 원전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아직은 뭐 근처를 때리고 있는데요. 그건 안 된다는 점을 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공조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란에 의해서 미국 15하고 최신 전투기 2대가 격추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조종사들이 실종이 됐는데 미국이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구출해냈습니다. 백악관에서 이걸 발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의기양양했는데 여기 대해서 타임스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란은 또 혁명수배가 가서 이거를 뭐 저지하고 이란 쪽 발표를 보면 구출 작전에 투입된 헬기 2대를 포함해서 뭐 미군 항공기 3대가 또 격추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치열한 교전이 있었던 모양인데 사실상의 지상전을 한 거죠. 미국 타임스는 미국하고 이란이 이거를 서로의 승리로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상당히 고무가 돼서 그래서 더 지금 기세가 등등해졌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기반 시설 공격이라는 것은 이거는 전범 행위라는 점을 이란이 이대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란이 지금 절벽 끝에 몰렸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다. 끝까지 갈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국 싱크탱크 국제 위계 그룹 그 프로젝트 책임자는 양쪽이 지금 이렇게 이른바 승리의 연분을 외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쟁이 미션 크립 이게 이제 전문가 용어라고 하는데 작전 무한 확대할 확률이 크다는 점을 자기는 걱정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어제 부활절 미사를 교황이 집전을 했는데 제발 휴전해달라 거듭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폭력, 전쟁, 수많은 인명희생에 갈수록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무기를 가진 자들이 그걸 내려놓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선택하라고 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토요일에 성베드로 광장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갖겠다고 했는데 토요일 전에 빨리 뭔가가 좀 해결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계속 지옥문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와중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 원전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원전을 직접 때리지 않고 이제 주변에 있는 뭐 부속 건물 같은 걸 때리는 상황인데 여기 대해서 국제에너지기구 총장이 절대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안 된다. 원전 사고, 체르노빌 같은 거 다 기억하지 않느냐? 절대로 이건 안 된다. 거듭 강조를 하고 해서 하는데 글쎄요. 정말 트럼프가 원전 공격까지 하는 그런 최악수를 둘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어떤 압박 카드로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걸프국들 중재도 뭐 부지런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AP통신 보도인데 튀르키예, 이집트, 파키스탄, 특히 파키스탄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교착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키스탄 외교부가 그런 거 없다. 계속 지금 협상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요. 보면은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서로 간의 그 종전 요구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쪽에 지금 주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일정 기간 적대액이 중단도 포함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 외교장관이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가 절대로 협상을 거부한 적은 없다.
언제든지 이슬람마바드에 갈 용의가 있다. 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종전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호르무즈 가지고 뭐 계속 지금 뭐 기싸움하죠. 이란이 오만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뭐냐면은 오만이 들어와야지 그 나중에 통행료를 받더라도 이란은 지금 미국 달러 결제망에서 쫓겨나 있기 때문에 설사 돈이 들어와도 그걸 받을 재간이 없죠. 오만은 아직까지 그 미국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결제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미군기 격추, 구출 말씀드렸는데 이 작전이 이루어진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상황실에서 다 봤다는 겁니다. 2002년인가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됐죠. 영화 에너미 라인스라는 영화가 있죠. 보스니아 내전에 미국 해군 함재기가 출격했다가 격추돼서 그 조종사가 구출되는 장면인데 그게 그대로 그 영화가 현실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은 계속 이런 공군기가 파괴되고 피해가 크죠. 얼마 전에 이전이죠. 그 사우디 공군기지에 있는 그 미국 조기 경보 통제기 우리 돈으로 뭐 최소 5천억 원이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란 한 선짜리 이란 드론이 와가지고 파괴된 습진이 이란에 의해서 올려졌죠. 참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이란이 그렇게 공습을 받고도 금방 복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 공습한 지 몇 시간 만에 이쪽에서 또 미사일이 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란의 신속한 복구력 때문에 미국 정보기관들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은 뭐 이란 방공망 무력화, 해군 전멸, 뭐 발사대 90% 이상 파괴했다고 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미국 정보기관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아직도 미사일 발사대 절반 이상이 온전한 것 같고 드론도 몇천 대가 지금 지하 벙커에 보관돼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호르무즈 하드가 이란한테는 굉장히 큰 뒷심이 되고 있다 하면서 오히려 전쟁 전보다 이게 더 견고해졌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그 공격한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핵무기를 못 갖도록 한다는 건데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핵 억지력보다는 호르무즈 카드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잘 구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런 이란의 카드 구사 때문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뭐 이란이 얘기한 대로 통행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일본 유조선하고 천연가스 LNG 운반선이 두 척이 통과가 된 걸로 되어 있고요. 프랑스 컨테이너선도 통과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일방주의 행보, 그다음에 강한 미국의 군사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에 역효과를 낸다는 그런 분석이 뉴욕타임스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미국의 이런 힘을 역이용한다는 겁니다. 사실 뭐 미국 군사력은 뭐 세계 최강이죠. 그리고 또 관세 때문에 미국 전 세계를 많이 괴롭혀 왔는데 이런 게 오히려 이제는 미국의 전략적인 약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란도 잘 파악하고 이걸 역이용하고 있다. 그런 하면서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미국의 그 외교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비영리기관인데 상당히 그 파워가 센 말빨이 싱크탱크인 셈인데 여기 선임연구원이 중국 히토리 카드 때문에 미국이 무기 재고 보충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면서 트럼프 압박에는 결국 맞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이 됐다. 미국 외교협회가 이런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는데도 트럼프 가문은 역시 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쉽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석유를 차지하며 큰 돈을 벌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참 전쟁 와중에도 이렇게 돈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또 보면은 AP 보도인데요. 트럼프 두 아들이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파워러스라는 회사인데 본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공동 설립자가 글을 올렸는데 자기들이 걸프국 드론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걸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지금 북들한테 굉장히 압박이 세게 가해진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려고 한다는데 전쟁인데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아들들이 투자한 회사는 드론 팔고 참 복잡합니다. 착잡합니다. 트럼프가 참 오락가락하죠. 여기 대해서 지금 참모진들이 막상 전쟁에서 막 뭐 이런 영상을 보여줘가지고 이런 걸 트럼프를 고무시킨다는 그래서 눈가림한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오도한다. 미국 육군 참모총장도 정적적으로 지금 나가라고 텍사스가 그랬죠. 이 사람이 이메일에 고별사를 올렸는데요. 나는 나가지만 훌륭한 미군은 훌륭한 인격을 갖춘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에 노벨 평화상을 국제 원자력 기구와 같이 당시 총장인 모하메드 엘 바드라이가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죠. 올해 83살인데
글을 올렸습니다. 미친 인간이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기 전에 빨리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할 것이다. 유난히 이번 주말에는 미친 사람들은 얘기가 많네요. 과연 누가 미쳤는지는 역사가 판결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